반갑습니다. 12월 20일 화요일이죠. 마감 시장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증시 현황 어떻게 됐나? 금일 증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130개, 하락 종목 750여 개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190개, 하락 종목 1300여 개입니다. 확실히 하락 종목이 많은 금일 하루였어요. 자, 수급을 보시면 양거래소 모두 개인의 순 매수세가 이어졌으며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 결과 비채액 순매수 역시 매도세가 이어졌고 그에 따른 증시의 하방 압력이 커졌다. 일단은 눈여겨볼 점이 몇 가지 있죠. 어떤 거 먼저 하시 볼까요? 네, 원달러 환율부터 봅시다.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은 금일 14원가량 하락하면서 1300원이 깨지고 1289원까지 약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자, 환율 차트를 보실게요. 환율 차트를 보시면은 땅바닥을 그려내면서 좀 다시금 강세가 나와주나 싶었더니 다시금 좀 꺾였어요. 일단 환율이 빠진 이유, 환율이 꺾인 이유를 알아야겠죠. 환율이 꺾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쵸? 일본의 긴축 우려가 부각되고 있었죠. 이거는 좀 상당히 시장 내에서 대비를 안 하고 있던 우려였어요. 일본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를 유지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 저도 이번 주 일정을 얘기해서 말씀드렸을 때 일본 금리 인상 관련 이슈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거론했네요. 어차피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유지할 거니까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라. 정말 이 정도로밖에 발언을 제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깨졌죠. 일본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사실상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현재 보시다시피 일본 니케이 지수가 빠지고 있죠. 마이너스 2.4%대 니케이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니케이가 빠짐과 동시에 아시아권 증시 전반적인 약세가 일어났고 그로 인한 뉴욕 증시 선물 역시 밀리면서 전반적인 증시의 약세가 이뤄졌고, 국내 증시 역시 피할 수 없었죠. 국내 증시의 약세까지 나타난 모습입니다. 코스닥이 그중 2%에 가까운 큰 폭의 약세가 좀 나와준 모습이에요. 좀 증시의 반등이 나와주나 싶더니 이 일본의 이러한 이슈 속에 결국 증시의 낙폭을 키워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일 약세가 좀 아쉬울 만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코스피를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은 가운데 양봉이 하나 있긴 하지만 6주 연속 약세입니다. 6주 연속 보이시죠? 코스피가 지금 6주 연속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6주예요. 6주. 1주도 아니고 2주도 아니고 주봉 기준 6주 연속 약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이제 슬슬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피가 기술적 반등에 나오려면 첫 번째 대주주 양도세 관련 이슈가 일단 먼저 끝나야겠죠. 두 번째는 금투세 관련 리스크도 사라져야 합니다. 이러한 이슈가 아직 남아있는 한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6주 연속 약세가 빨리 반등이 나와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금투세 유예는 사실상 통과됐다, 뭐 할 것 같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불확실성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2년 유예라든지 조금 더 미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300포인트를 중간적으로 이탈할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2300포인트를 이탈할 수는 있어도 2290포인트 이런 식으로 약간 이탈하고 바로 반등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2400포인트 여기 기억하시죠? 121선이 깨질 수는 있다. 그쵸? 121선이 깨졌을 때 순간적으로 깨지고 이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반등은 나왔다가 다시금 좀 밀리고 있어요. 증시가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2290포인트 2300포인트를 순간적으로 이탈하면서 2290포인트까지는 약세가 나올 수 있어도 다시금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현재 2290포인트요? 2290포인트 깨지면은 제가 보면은 이제 다음은 지난 신저가입니다. 2134포인트까지 빠지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 정도 빠지겠네요. 2260. 2290 빠지면 2260까지는 보고 있는데 요 정도까지 빠진다는 것 자체가 봐봐요.
2290까지 빠지면 물론 뉴욕 증시도 빠지겠죠. 뉴욕 증시가 지금 나스닥을 보시면은 1500포인트예요. 나스닥 역시 10,000포인트를 쉽게 깰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보이다시피 10,000포인트를 쉽게 깨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나스닥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나스닥이 반등이 나오면은 나스닥은 보통 기술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국내 증시가 최근에 뭐 다우를 많이 따라간다, 다우를 추종한다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우나 S&P 500보다 나스닥을 많이 보는 이유가 나스닥의 기술주가 그만큼 많이 분포되어 있고 나스닥의 상승세가 곧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스닥을 많이 보는 겁니다. 자, 나스닥이 어쨌거나 지금 거의 저점에 다가왔죠. 그렇다는 것은 국내 증시 역시 2290포인트 이하로 빠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금일 국내 증시는 이 일본의 예상치 못한 변수죠.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한 좀 증시의 큰 폭의 코스닥이 특히 큰 폭의 약세가 나와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빠르게 좀 수익 실현 하시는 걸 권유드릴게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장투로 가져가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강세가 나와서 수익이 난다 하면은 빠르게 수익 실현 하시고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 나가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삼성전자가 역시 좀 밀리는 모습으로 58,600원까지 약세가 나와준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반적인 모든 종목의 약세가 이어졌어요. 그쵸? 약세가 이어진 가운데 제가 분명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강세가 좀 나와준 게 좀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분명 말씀드렸죠. 오늘 증시가 약세가 이어지면은 우선적으로 봐야 될 종목들 신라섬유는 금일 고점이 9%가 넘고요. 두 번째 양지사는 고점이 13%가 넘습니다. 세 번째 제주은행은 상한가 도달했고요. 네 번째 푸른저축은행 고점 21%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CI 평가정보 이것도 고점 14%로 웬만한 종목들이 전부 다 10에서 15% 그렇죠? 많은 건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가에 대한 예측, 앞으로 증시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 더 중요한 시장이 맞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을 한다면은 제가 말한 종목들 다 강세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장중에 뭐라 했습니까? 곡물 관련주 강세 나와주는 거 좀 애매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증시가 하락세가 나와준다면 곡물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줄 수는 있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 이슈가 부각도 안 됐고 그쵸? 단순 증시가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곡물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라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제가 분명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가정을 앞에 달고 있지 않다면은 곡물 관련주의 강세가 나와더라도 분명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이고 만약에 매수했다면은 절대 오버나이트 하지 마라. 인플레이션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곡물 관련주가 강세가 나오더라도 절대 오버나이트 하지 말고 그날 하루 만에 끝내서 단타로 끝내시길 권유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느낀 경험이다 보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금일 증시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나 한번 마무리해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글로벌 치매 신약이 나온다. 진단업체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 치매 관련주 원래 가장 대장주로 뽑으면 다 바이오니아였습니다. 이 바이오니아는 탈모죠. 치매 관련주. 치매가 바이오니아는 탈모인데 치매 관련주 하나 대표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치매 관련주. 치매. 국전약품. 그쵸? 국전약품.
그 국전약품이 어쨌든 치매 관련 가장 대장주였어요. 치매 관련 이슈가 나와주면은 거의 국전약품의 강세가 거의 동반 강세가 나왔거든요. 그러한 것을 고려하면은 국전약품을 좀 지켜보시고, 근데 이 같은 이슈로는 현재 국내 증시를 상승세를 이끌어 나갈 만한 이슈가 아니죠. 뭐 글로벌 치매 신약이 나온다 이 정도 이슈 가지고는 지금 같은 시장에 강세가 나와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부산 기장군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서가 나왔다. 긴급 방역이 나왔다. 자, 조류 독감 관련주 근데 강세 안 나오고 있죠. 제가 조류 독감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설명드리면서 자주 강조드렸습니다. 우리 식탁까지 위협이 오면서 가격이 상승세가 나오고 품귀 현상이 부각되면은 그때는 강세가 나와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상승세가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미국이 폭격기 한반도 전개 우리 군과 연합 훈련을 한다. 이와 같은 훈련 관련 이슈가 나와주면은 또다시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거든요.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산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방산 관련주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STX 인수자금 1000억 이상이 드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금액적인 공개는 뭐 어려울 것 같지만 뭐 1000억 이상 든다. 뭐 1000억 예상하고 있고, 이 STX 중공업 인수가 된다면 확실히 STX 중공업 입장에서는 좋죠. 그렇죠? 대우조선해양으로 인수가 되는 거 나쁘지 않은 이슈입니다. 한국 조선 관련주에 좀 강세가 좀 나와줄 수 있는 이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1400만 개미들 불안하다. 한투연 금투세 유예 대주주 기준 확정 촉구. 자, 금투세 유예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금투세 유예가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뭐고 대주주 기준도 좀 확실히 늘리는 게 좋죠. 대주주 양도세 관련 이슈도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금투세 세금보다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하필 세금을 지금 매기겠다 이러고 있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자, 이거는 또 주목해볼 만한 이슈입니다. 하나, 세계은행이 올해 중국 성장률을 4.3에서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5% 이상, 많으면 막 6에서 7%까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을 낮췄다? 이런 것은 내년 경제 성장률 자체가 좀 불투명해질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은 또다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의 상승 랠리를 좀 다소 제한시켜주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전기요금이 또 오를 것이다. 문제는 인상폭이다. 전기요금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현재로서는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거. 왜냐면 이 한전 자체가 지금 가장 금액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입니다. 유가. 원유의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최근 뭐 유가가 75달러로 비싼 편이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물론 뭐 고점 대비는 저점이 많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유가가 비싸면은 한전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다는 것은 전기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렸고, 또 다른 이슈가 뭐가 있나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캔에 2,000원, 코카콜라 4달 1일 편의점 가격 인상이 된다. 코카콜라가 진짜 비싸졌네. 한 캔에 2,000원. 옛날엔 1.5리터에 2,000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가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습니다. 이런 음료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주면 이 롯데칠성과 같은 이 주류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지속적인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뚜렷한 상승 모멘텀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러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한편으로 안타까움이 큽니다. 안타까움이 많이 크지만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메타버스 관련주는 왜 갑자기 목록이 사라졌죠? 뭐지? 아무튼 이건 제가 좀 이따 복구해놔야겠네요. 메타버스 관련주 갑자기 명단에 목록이 사라졌네요. 아무튼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은 좀 빠르게 증시의 회복세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 앞으로 좀 상승은 모멘텀, 상승세가 좀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큽니다. 지속적으로 미선물, 뉴욕 증시의 선물이 좀 밀리고 있잖아요. 내일도 아마 조금 상승세가 나와주기는 부담이 될 거지만 아무튼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뉴욕 증시에서의 PC 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있거든요. PC 발표에서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준다면 그것을 계기로 상승 랠리가 좀 나와주기를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아침 시황 브리핑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